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11월 관련된 1심 선고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재판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11월 29일 2심, 누구의 2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2심. 1심 또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징역 9년 6개월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되고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건입니다. 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아주 직결되는 선고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보는 건데, 자, 얼마 전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오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게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스마트팜,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누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 이게 인정이 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이거를 해줬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뇌물건으로. 결국은 이 내용을 알았냐, 지시까지 했냐, 이 부분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심 때는 이게 인정이 됐거든요. 자, 이 와중에 마지막 결심 공판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회심의 카드 2방을 던집니다. 첫 번째, 연어 술파티 증거가 나왔다. 두 번째, 그날 북한의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그럴 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수원지검 답해야죠.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자, 이 두 가지는 이화영, 이재명 두 사람에게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10월 31일 수원고법 형사 1부 마지막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결심 공판 날입니다. 재판이 시작 딱 하자마자 여기 이화영 전 부지사 앉아있네요. 변호인 측 앉아있고 검사 앉아있고 재판 판사들 쫙 앉아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하나 증거를 들이밉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하나은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카드? 법인카드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2023년 5월 29일 17시 40분 54초 연어집에서 49,100원 결제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자, 연어 술파티 제가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사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살펴봅시다. 자, 이거예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얘기에 따르면 2023년 5월 29일 17시 40분에 여기 연어 광교점에서,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수원지검 바로 앞에, 요 대각선 바로 앞에 있는 이 광교점에서 쌍방울이 직원들이 연어를 샀다. 자, 샀다.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수원지검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에서 그렸다는 그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3호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처음엔 창고에다가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고 조금 장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건 여기서 세 명이 함께 그날 오후 2시부터 저녁 밤 9시 10분까지 함께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김성태 전 회장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연어를 사와서 소주와 함께 술파티까지 벌이도록 검찰이 해줬다. 왜? 이 사람을 엮기 위해서. 자,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과 짜고 세미나를 열면서 서로 둘이 진술을 마쳤고 그 진술을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 뭐라고 회유했냐?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으로 보낸 이 방북 비용, 누구의? 이재명 전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한 건 이재명 전 지사도 알고 있다. 왜? 내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라는 지금 이 의혹이죠. 그죠? 이때쯤이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번 요렇게 검찰의 진술을 한번 하죠. 지금은 번복하고 있지만 그 진술을 했을 즈음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지금 검찰은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때 산 이 49,100원이 요거와 연결이 되느냐, 요걸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내역에는 딱 세 가지 정보만 있습니다. 날짜, 장소, 그리고 총 결제 내역. 자, 요게 입증이 되려면 뭐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일단 요게 연어를 산 게 맞는지가 입증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메뉴가 없으니까, 내역이 없으니까. 두 번째, 포장을 했느냐, 요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죠. 그죠? 요게 맞으면 아 진짜로 쌍방울 직원이 사서 갖다 줬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맞다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 근거는 이래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계산법입니다. 자, 그러면 49,100원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요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연어 한 판이 52,000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메뉴가 있어요. 연어 한 판이라는 이 식당에 52,000원이에요. 그런데 포장을 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먹으면 52,000원이고 포장을 해가면 식당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2,000원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시간 동안은 주차가 무료인데 2시간이 넘게 주차를 하면 추가로 1,000원 주차 할인을 해준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제 포장해서 가져가려면 봉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봉투값 100원을 해서 하면 52,000원에서 2,000원 빼면 5만 원, 1,000원 빼면 49,000원, 100원도 하니까 49,100원. 딱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바로 수원지검 답해야죠. 이 연어식당 결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검찰하고 그러면 답을 했어요. 답을 하는데 뭔가 좀 이게 긴장하는 기색이 아니라 좀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에 대한 반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이 요렇게 세 가지 정보로 나온 거예요. 일단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단 요날 2023년 5월 29일에 술파티가 벌어진 건 대체 맞긴 한 거냐? 일단 시점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연어 술파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올해 4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때부터 주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23년 6월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했다. 본인이 김성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 깔아놨더라. 회덮밥도 있었다. 흰 종이컵에 입을 대보니 소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2023년 6월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시점이 안 맞죠. 그러다가 6월 얘기했다가 6월 말 얘기했다가 6월 30일 갔다가 7월 3일도 얘기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지난달 국정감사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는 2023년 6월 18일이나 19일 영상 녹화실에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봤더니 그러면 5월 29일이면 마지막 얘기한 6월 18일이나 19일과 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 측의 이 술파티 진술 내용이 보니까 7차례나 진술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날 얘기했다가 이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접견 내역도 없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라고 반박하면 또 날짜를 바꾸고 해서 계속 이 회유 시점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증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이날 사간 요게 지금 여기서 핵심 뭐예요? 이날 요걸 연어를 사 가서 수원지검으로 가서 연어 술파티를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율당했다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자, 그게 맞냐? 그때 먹은 그 연어를 사간 게 맞느냐? 요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요런 계산법을 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9,100원이 그날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먹은 연어가 맞다라는 주장인데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죠. 일단 이 가게에 52,000원짜리 연어 한 판 메뉴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포장을 하면 2,000원 할인해 주는 건 맞느냐? 봤더니 여기 자, 요때 보니까 여기 이제 이 가게 1주년 감사 이벤트 딱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메뉴 포장 할인 2,000원. 2,000원. 이거 맞네요. 그죠? 요까진 맞아요. 그럼 5만 원까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요걸 봅시다.
주차 할인은 맞느냐?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왜 여기서 주차비 1,000원을 또 빼줬냐 가격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2시간까지는 무료인데 2시간 넘어가면 1,000원을 그 가격에서 빼주더라라고 해서 1,000원을 뺐는데 그건 아니라는 지금 반박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가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최대 2시간 무료. 그것까지 맞아요. 2시간 무료. 그런데 2시간을 초과하는 주차 시간은 카운터에 문의를 해주세요. 초과 1시간 할 때마다 주차권당 1,000원. 무슨 얘기예요? 1,000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1,000원을 더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차는 여기다 세워주고 밥 먹고 뭐 어디 다른 데 갔다 오고 해서 3시간 동안 여기 세워둘 수 있잖아요. 그에 감안해서 2시간까지는 이 식당이 무료를 해주지만 그 초과는 오히려 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1,000원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 빼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건 좀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된 거고. 그럼 네 번째, 포장을 해갈 때는 봉투값 100원을 받는다라는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 얘기인데, 수원지검 앞에 연어 가게는 이제 폐점을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거든요, 이 가게가.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본점에 물어봤더니 별도 포장비는 따로 받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00원이 없다는 거예요. 포장해 가면 그냥 봉투에 넣어주지 봉투값을 따로 받지 않더라. 그럼 요것도 없더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즘 이 계산법으로라면 52,000원에는 2,000원 빼니까 5만 원. 근데 1,000원이 더해지니까 51,000원. 100원은 필요 없고 51,000원이 돼야 되는데 49,100원이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또 뭐냐면,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했어요? 연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회덮밥과 소주도 샀다. 소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연어밖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얘기를 하는 게 없죠? 그러면 그때 그 소주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갔냐? 이 가게에 소주 값이 4,0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 샀으면 4,000원이 더 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물론 뭐 연어는 따로 사고 소주는 또 따로 편의점에서 샀을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가 또 되는 거고.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봤더니 자, 쌍방울 이 법인카드가 이날만 딱 연어 딱 나왔으면 조금 더 의심이 되는데, 봤더니 이 즈음에 2023년 5월 6월 즈음에 자, 쌍방울에 지금 김성태 회장과 또 뭐 박영철 부회장 같은 쌍방울 임원이 지금 검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 인근에서 이 쌍방울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긁으면서 밥을 먹더라. 보니까 5월에서 6월만 수원지검 인근에서 13차례나 결제가 이루어지던데, 봤더니 편의점, 김밥집, 고깃집, 카페 곳곳에서 밥을 먹더라. 무슨 얘기냐? 이 49,100원이 요걸 포장해서, 연어를 포장해서 김성태 회장한테 준 게 아니라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인근에서 그냥 밥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편의점, 김밥집, 고깃집 이런 데서도 밥을 먹었으니까 5시 40분 54초에 이런 저녁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49,100원이 내역은 있는 거잖아요. 가능은 한 거냐, 또 조합을 해봤더니 저희 제작진이 또 치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49,100원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쫙 메뉴를 보고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49,100원이 나오더랍니다. 우리 제작진이 봤더니 안심까츠를 똑같이 3개를 시키고 연어 초밥 있어요. 이거 다 이 가게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자, 연어 초밥 시키고 4명이죠. 그럼 1명, 2명, 3명, 4명. 거기에 음료를 4개를 딱 시키면 딱 요렇게 먹으면 49,100원이 나온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쌍방울 직원이 요렇게 먹어도 49,100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근데 이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49,100원이 변호인 측으로 나온다는 건데, 요게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반박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붙일게요. 자, 여섯 번째는 검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날 5월 29일에 지금 이걸 연어를 포장해 사가서 수원지검 1313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러니까 김성태 검찰 같은 요쪽 말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물어봐라. 이날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누구냐면 설주환 변호사. 전에 민주당 법률위원을 했는데, 근데 이 설주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날 5월 29일 야간 조사 때 내가 입회했는데 연어회나 술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 이 변호사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변호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변호인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은 2023년 5월 29일은 검찰에서 신문 조사한 게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으니까 변호사가 들어갈 일도 없었다. 그러면 그날 설주환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설주환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카드는 통하는 수 있는 걸까요? Don't the news. 두 번째 히든 카드. 사실은 결심 공판 재판에서는 이 두 번째 건이 훨씬 오랫동안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북한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사실은 이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9년 7월 24일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오남을 만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중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실제로 이게 1심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부지사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 초에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성태 전 회장 말로는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좀 해야겠으니까 요걸 북한 리오남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리오남이 워낙 실세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 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형이 저 이재명 지사 방북하고 싶다는데 좀 해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내야지 500만 달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달러 얘기했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기하다가 최종 낙찰 본 게 3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게 약속한 게 2019년 5월이었고 두 달 뒤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태평화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나서 70만 불을 먼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월에 200만 불, 그 다음 해인 2020년 1월에 30만 불에서 총 300만 불을 북한에 보냈다. 어떤 명목으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남 목적으로 라는 게 지금 이들의 주장이고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리오남은 2019년 7월 요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어요? 봤더니 일단 대표단 명단에 없더라는 겁니다. 리종혁, 박명철, 송명철, 박철용, 조정철, 리근영. 리오남은 없죠. 없는데 북한과 필리핀은 수교가 맺어지지 않는 미수교 관계라 이 명단에 없으면 비공식적으로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김성태가 허위 진술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다음 재판 때 증인이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인 2명이 마지막 결심 공판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자, 증인 2명을 부르는데요. 여기가 이제 수원고법 결심 공판장인데 여기 증인석 있죠. 증인석이 이제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이 하동혁 통일운동가인데 이 증인 2사람 모두 요 행사에 왔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 여기에 리오남이 안 왔다는 걸 지금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럼 하동혁 통일운동가는 왜 갔냐? 여기 왜 갔냐? 본인도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나 봐요. 그리고 북한과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시에 다른 스마트팜 사업을 북한과 하고 싶어 했는데 원래부터 북한 여기 이 행사에 주최한 북한 아태협의
있는 이 송명철, 아까 그 명단에 있었는데 송명철과도 원래 잘 아는 사이고 리호남과도 원래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송명철과 같이 논의를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행사장 못 들어가는데 안부수 이 행사를 주최한 안부수와 이제 알면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송명철한테 가서 인사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리호남이 있으면 만나보려고. 그래서 리호남 같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송명철이 아니 같이 안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왔는데 안 왔다고 할까봐 로비에 나와서 막 배회하면서 리호남도 본인이 직접 찾아봤다고 했는데 못 봤다. 당시에 그날만 끝이 아니라 송명철이 중국 가서 더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더 묵으면서 공항에 같이 갔고 그래서 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북한 대표단과. 자, 그래서 비행기도 같이 탔는데 거기에도 리호남이 없더라. 리호남은 필리핀에 절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근거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리호남은 공작원이고 그러니까 다른 파트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다른 파트.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는 조선 아태위 행사고 거기에는 김영철, 김성애, 송명철 요 사람들이 있는 진행하는 건데 다른 라인에 있는 리호남이 만약에 여기 껴서 와가지고 뭐 돈 받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북한 사회에서는. 갑자기 옆에서 끼어든다? 그러면 리호남은 숙청이다. 숙청. 그래서 절대 리호남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검찰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이 하동혁 증인은요. 그 전에 박상용 검사 청문회가 있었죠. 박상용 검사가 누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이제 박상용 검사인데 그 검사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청문회에 증인은 다 민주당 쪽이 채택한 증인만 오는데 거기에 이 하동혁 씨가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봅니다. 자, 검찰과의 이 공방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검찰이 물어봐요. 10월 2일에 여기 요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과 필리핀은 수교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두 나라가 수교가 안 맺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동혁 증인이 네 수교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북한과 필리핀은 2000년 7월에 수교가 협정이 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시네요. 수교 내용은 모르겠고요. 어쨌건 필리핀은 미국에 치우쳐 있는 동맹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7월 25일 민주당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필리핀이 비수교국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민주당이 7월 25일 날 이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리호남은 없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단 명단에 없더라. 없는데 북한과 필리핀은 미수교 관계라서 없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논리를 하동혁 증인이 청문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틀린 팩트라는 거예요. 이 팩트 자체가. 북한과 필리핀은 이미 2000년 7월에 수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팩트를 민주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팩트를 고스란히 하동혁 증인이 얘기를 해요. 청문회에서. 야, 민주당가 짠 거 아니야? 이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몰아붙입니다. 자, 진술할 때 뭐 보고 읽는 것 같은데요. 피고인 이화영 측이나 민주당 측과 사전에 이렇게 진술하기로 논의한 거 아닙니까? 하동혁 증인이 부인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맞습니다. 전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SNS를 보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고 쓴 글이 올라와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다고 보도에 나오더군요. 여기 보면 내가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이유, 뭐 사이다 발언에 지지했고 뭐 어떻게 지지했고 나는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님 힘내십시오. 맞다 그래요. 분명히 청문회 때는 아니라 그러더니 왜 말이 바뀌었냐라는 걸 검찰이 지금 파고드는 거죠. 이화영 측 변호인이 그러자 증인의 왜 사사로운 성향을 묻습니까? 재판과 무관한 이 얘기를 했더니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하죠. 이거 말고도 검찰이 계속 물어봅니다. 저희는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뭐 경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SNS 글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 진술 자체가 민주당이 짜고 거짓 진술을 한다라는 쪽으로 검찰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리오남이 행사장에 안 왔다면,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왔는데 이 행사장에는 안 왔다면, 그래서 조용히 필리핀에 왔다면, 그럼 증인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증인이 아니, 그거는 제가 모르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김국훈. 뭘 했냐면 이 행사에 기획과 의전을 담당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과 함께. 뭘 하냐면 북한 대표단을 의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 알겠죠. 이 행사 내용을 잘 아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측에서 신문을 합니다. 물어봐요. 필리핀 행사 때 북한 리오남은 참석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압니다. 비자 문제가 심각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표단 요 6명, 요 6명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분이 입국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인이 물어보죠. 만약에 가정해서 비자 문제는 뭐 우회했다고 치고 당시 필리핀에 리오남이 와서 이 행사장에는 안 나타나고 야간 시간 숙소에 나타났을 가능성은요. 왜냐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말로는 이때 필리핀에 리오남이 와서 거기서 숙소에서 만나서 이 70만 달러 줬다고 하니까 혹시 야간 시간에 숙소에 리오남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라고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김국훈 씨가요. 왜냐하면 북측 대표단은 별도로 하나의 호텔층에 있었고 현지 경호팀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동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무전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6명 말고 다른 사람이 이 호텔에 등장을 하면 뭔가 자기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제 이쪽 안 왔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진술이죠. 그러자 검찰 쪽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검찰이 물어보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서 쌍방울 관계자들 행사장과 공항에서 본 적은 있습니까? 라고 봅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자, 왜 물어보느냐? 이 남측 대표단 명단에 김성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측 대표단 명단에 리오남이 없는 것처럼 남측 대표단 명단에 김성태는 없어요. 왜냐면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간 김성태를 본 적은 있어요? 그랬더니 행사장과 공항 내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김국훈 씨는 이 행사를 지금 의전하는 건데 여기는 이 행사에 참석하려기보다 다른 목적으로 온 거니까 못 봤을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 물어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당시에 필리핀 마닐라의 우카다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콘레드 호텔에 있었던 증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하는 이 행사에 참여한 대표단은 북측이든 남측이든 어디에 묻었다는 거예요? 콘레드 호텔에 묵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와 별도로 이 필리핀에 온 김성태 회장은 우카다 호텔에 묵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우카다 호텔에 있었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본 거잖아요. 김성태 회장은. 이렇게 검찰은 반박하는 거죠. 네, 못 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리호남이 그 아까 제가 명단에 붙여드린 6명이 없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당연하냐? 리오남은 성격 자체가 공작원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공작원이 어떻게 대표단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냐. 자, 지금까지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활동하지를 않는다. 리호남이 쓴 가명이 확인된 것만 김광현, 리철훈, 리수만, 리철, 이호철, 김철수 여러 가지다. 별의별 대남 공작 일을 많이 하니까 그때마다 보니까 가명이 다 다르더라. 그 신분도 어디서는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참사라 그러고 어디서는 민화협 참사라 그러고 심지어 중국 융신 무역회사 대표로 쓰더라. 우리도 이제 국정원 요원이 나가면 다 가명 쓰고 위장 신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단에 이름을 올리겠느냐? 이름이 없다고 리오남이 안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이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고 보고 사실은 1심 재판부도 실제로는 와서 돈을 줬다고 보는데 방용철 부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19년 7월 이 행사, 이 대회 때 북한 리오남이 와서 김성태 회장과 만났다. 리오남을 제일 많이 만난 게 본인과 쌍방울 직원 최모인데 중국 위챗, 그러니까 메신저죠. 위챗의 최 직원과
리오남과 내가 함께 들어가 있는 채팅방이 있고 또 나와 리오남만 있는 채팅방도 있다. 당시 리오남에게 내가 그 오카다 호텔 로비로 몇 시까지 오라고 했고 회장님,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 본인이 안내를 했다. 리오남은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안경을 꼈고 조그마한 손가방을 갖고 온 듯했다. 김성태는 공항에서 조니 워커 블루 리미티드, 양주 아시죠? 조니 워커. 그러니까 블루 리미티드면 엄청 비싼 술이겠죠. 그 술을 살 때 받은 밤새 캐리어에 70만 달러. 이 70만 달러의 성격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그 70만 달러를 담아서 줬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 결심 공판 때는 아니고 그 전에 재판에 나와서 한 진술이에요. 방영철에. 그때 판사가 그러면 위챗도 제출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증거를 인멸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증거가 없더라도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서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 두 개 마지막 결심 공판 때 히든 카드로 던진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이게 왜 히든 카드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면 1번 왜 이렇게 민주당이든 이화영 전 부지사든 이 연어에 집착을 하느냐? 연어 술 파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무려 징역 9년 6개월 아주 중형을 맞았어요. 자, 그 맞은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김성태, 방용철의 진술이 고스란히 인정이 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한테 부탁했다. 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 그래서 내가 북한에 돈을 줬다. 누가? 김성태 회장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지금 인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심지어 이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전에 한번 검찰 진술에서 인정한 적도 있다. 지금은 번복했지만 그때 당시에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번복하지만.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뭔가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럴듯하다 그래서 요걸 인정을 해서 중형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어 술 파티를 했다면 검찰이 김성태와 짜고 요 진술을 했고 그러면서 요렇게 본인 입맛에 맞는 검찰 입맛에 맞는 뭘 이재명을 엮어 넣으려는 이 입맛에 맞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회유를 했다. 누가? 김성태가. 그러면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형량은 낮춰줬다.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술 자체가 거짓, 검찰의 회유에 따른, 검찰의 압박에 따른 거짓 진술이 되는 이 정황이 되는 거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면 그 모든 지금 이 김성태와 이화영 회유 압박이 지금 연어 술 파티를 하면서 벌어졌다. 이 논리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그때 북한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논리, 그죠?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하는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줬다. 어떤 돈을? 방북 비용 대납을. 어디서 줬다? 필리핀에서 줬다. 누구에게? 리오남에게. 그 3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처음 시작이 이 70만 불이었고 필리핀에서 리오남에 준 게 이후에 230만 불을 더 줘서 300만 불이 넘어갔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필리핀에 리오남이 없었다면 첫 돈부터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까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서 11월 29일에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히든 카드를 인정을 해 줄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1심대로 갈까요? 만약에 1심대로 간다면 2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논리대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본인 재판이 고스란히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 논리 구조가 인정이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건 이런 진술도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그럴듯한 계열성이 있다고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뭐 100% 이 논리대로 갈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부담을 안고 본인 재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퀴즈 나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꺼낸 연어회 결제 내역 증거와 관련이 없는 인물. 1번 쌍방울 직원, 2번 김성태, 3번 이호남. 오늘 다 등장한 3명인데 연어와 관련이 없는 설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중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통인과 뉴스터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나갑니다. 11월 14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1번 선거법 위반, 2번 뇌물수수, 3번 위증 교사. 자자자자자자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거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김혜경 씨가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5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용화박님, 박용화님이에요. 동투조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의 싸움을 논리정연하게 풀어주셔서 선악의 경계선을 제 나름대로 그어봅니다. 어디까지 선이고 어디까지 악이고 어디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어보신대요. 좋으시네요. 자, 두 번째 당첨자님, 대구 두 아들 맘님 1번 맞춰주셨고요. 시청자를 제가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00회 때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시니 시청자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시다고 합니다. 아이, 진짜 다 박사님. 대구 두 아들맘님 박사님이시잖아요. 지금 맞추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기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현모님, 동행커님이 온몸을 흔들어가며 강의를 하는데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강의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맞나요? 저는 아주 그냥 조용히 얌전히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는 얼굴님 맞춰주셨습니다. 1번 정답. 아유, 국민방송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스텝까지 감사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타방송 패널들이 나와서 여야 욕설하는 유튜브 그만 보시고 동앵커 방송으로 오세요. 건강과 지식 모두 따봉입니다. 야, 웃는 얼굴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 유튜브 가끔 이렇게 콘텐츠 보면 너무 막 상대방을 욕하거나 막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팩트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함께 와서 건강과 지식 다 받아가세요. 마지막 당첨자 유자만두님 맞춰주셨습니다. 필기까지 하면서 보신대요. 네,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 내용들을 정말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집으로 채널의 방송으로 박사님들 모아서 대형 강의처럼 방송을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5분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아시죠? 저 유튜브 채널의 뉴스 채널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이 5분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나 제가 또 이런 댓글 또 전에도 한번 봤는데 에이스포카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채널에 구독하고 계신데 방송 시작을 알리는 알림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동인과 뉴스터디가 알림이 잘 안 뜬다. 그래서 구독자들에게 알림을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이게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랜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채널의 그 뉴스 채널에 구독을 하셔도 어떤 콘텐츠에 알람이 가는지는 또 이렇게 랜덤이라고 하니까 매번 올릴 때마다 이제 알람이 가면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알람이 있든 없든 잊지 마시고 주말 오후 3시에는 보인가 뉴스터디 해늘의 뉴스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